자, 안녕하세요. 자, 저는 오늘 수업을 진행할 교재 육맹파워용 수학 2의 저자 이주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수업할 단어는 이 단어, 다함수의 미분법의 두 번째 단어,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유형은 1번부터 17번까지 구성되어 있고 문제는 402번부터 524번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역시 내용 먼저 보고 유형별로 한 문제씩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접선의 기울기. 자, 곡선 y는 fx 우의 점 p, a, f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x가 a에서의 뭐와 같다? 미분 개수 f'a랑 같다. 근데 이게 오토 났네? 개수가 아니라 개수인데. 이런. 자, 이거는 이미 앞에서 설명했죠? 자, 미분 개수. 자, 그래서 그 미분 개수는 결과적으로 어떤 한 점에서의 기울기, 그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x 값이 a일 때 요 점에서의 요러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뭐가 된다? f'a가 된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뭐 내용을 앞에서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기 위해서, 이 접선의 식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곡선 y는 fx 우회전 p,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y 빼기 fa는 f'a 곱하기 x 빼기 a랑 같다.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우리가 어떤 직선이 있어. 직선의 기울기가 m이고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이 뭐일 때? 한 점이 a, b일 때 그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이미 중학교 때 배웠죠. 지나는 한 점이 a, b니까 y 빼기 b는 기울기 써주고 x 빼기 a 이렇게 표현하는 거 배웠죠. 항상 기울기는 x 앞에 있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자, 다만 여기서 뭐가 바뀌는 거다? m은 뭐로 바뀌는 거야? m은 f'a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기울기니까. 접선의 기울기. a라는 지점에서의. 근데 그 a라는 지점에서의 점은 a, fa니까 얘는 그대로고 이 b는 뭐로 바뀌고 b는 fa로 바꾸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중학교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쓴다고 보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알겠죠? 되게 쉽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곡선 y는 fx 우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 자, 곡선 위에 어떤 점이 있고 이 점에서의 이러한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즉 접점의 좌표를 안다는 얘기죠. 접점의 좌표를 a, fa라고 아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f'a를 구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울기도 알고 그 다음에 이미 접점,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도 알고 그러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 때 직선의 방식 구하는 방법 y 빼기 지나는 점의 y값, x 빼기 지나는 점의 x값을 쓴 다음에 앞에는 f'a 이 접선의 기울기를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제일 기본적인 형태. 뭘 할 때? 접점을 할 때. 그래서 접점을 할 때는 바로 이 접점을 통해서 뭐도 바로 할 수 있다? f'a를 통해서 기울기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통해서 접선의 방식을 만들면 된다. 가장 쉬운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곡선 y는 fx에 접하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식.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울기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하지만 뭐는 주어져 있지 않다? 요 접점은 모를 때를 얘기하는 거죠. 기울기만 아는 거야. 기울기. 지나는 점은 몰라. 자,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지나는 점을 구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접점의 좌표를 t, ft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모르니까. 자, 근데 우리는 뭘 안다? 기울기는 알잖아. 근데 기울기는 뭐다? 미분 친 거에 접점 x값을 넣은 거. 근데 지금 접점 x값을 t로 잡았으니까 f't가 바로 이제 m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서 풀면은 아마 t값이 구해질 겁니다. t값. 자, 그 t값이 구해진다는 것은 결론적으로는 접점의 좌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지나는 한 점을.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의 과정은 지나는 점도 알고 기울기도 아니까
y 빼기 지난 점의 y값, x 빼기 지난 점 x값 한 다음에 앞에는 기울기 써주면 1번과 첫 번째 낸 거 똑같이 접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뭘 알자?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을 알자라는 내용은 똑같은 거죠. 결론적으로.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2번까지 했고요. 3번. 곡선 밖에 한 점. 보통 3번이 가장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끼는 경우인데, 곡선 y는 fx 밖에 한 점, x1, y1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자,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곡선이 있고요. 여기 어떤, 바깥에 점이 있습니다. x1, y1. 자, 이 점에서 여기다가 접선을 끊는 거야. 요렇게. 접한선을 끊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아느냐? 지나는 한 점 알죠? 이 접선이 지나는 한 점. 하지만 이 상태는 뭘 알 수 없다? 기울기는 알 수가 없죠. 기울기를 알려면 뭘 알아야 돼? 당연히 접점을 알아야 되겠죠, 접점. 이 곡선 위에 접하는 점. 그래, 안 그래? 이 접점을 일단 모르니까 t, ft로 설정하고요. 알겠죠? 자, 이렇게 접점이 설정됐으면 이 fx, 이 곡선을 뭐 한 거에다가, 이 곡선을 미분한 거에다가 접점 x값, t를 넣어서 기울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알겠죠? 결과적으로 기울기 때문에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접점을 설정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접점의 좌표를 t, ft라고 설정하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 f't, 이 곡선을 미분한 거에다가 이 접점의 x좌표 t를 넣은 거, 얘를 구한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여기 2번까지 했을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이 t 자체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접점도 설정을 했고, 기울기도 설정을 했으니까,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y 빼기 지난 점의 y값, 그 다음에 x 빼기 지난 점의 x값 한 다음에 앞에는 뭐? f't, 즉, 이 접점에서 기울기 해서 식을 만들 수 있지 않냐? 만들 수 있어. 자, 근데 여기서는 아직 t가 뭔지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서 뭐 알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데 우리는 이 직선, 즉 이 접선이 지나는 점은 안다는 거죠. 한 점은. 바깥에서 지나는 한 점. x1과 y1을. 그럼 이 x1과 y1을 어떻게 하자? 이 식의 x자리랑 y자리 때려 넣자. 그러면 식이 내가 그건 안 넣었구나. 때려 넣게 되면 여기 x가 x1, y가 y1 이렇게 해서 이 식을 푸는 겁니다. 근데 이 식을 풀면은 누구 구할 수 있게 된다? 아마 x1, y1은 어떤 정확한 상수일 거기 때문에 지나는 한 점, 즉 상수일 거기 때문에 미지수는 t밖에 남지 않아서 t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즉 접점의 x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t를 구하게 되면 ft도 구할 수 있고 f't도 다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이 얘기거든요. t를 알게 되면. 그래서 그 t랑 ft랑 f't를 다 어떻게 해? 아까 만들었던 접선식 여기다가 다 때려 넣어서 접선의 방정식을 완성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를 설정하는 거? 접점을 설정하는 거. 접점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 왜? 접점을 설정해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즉 f't도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접점과 f't, 기울기 이 두 개를 설정하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 일단은 t가 뭔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그러면 일단 접선의 방식 만든 다음에 이 식의 xy 자리에는 이 접선 위의 점, 즉 이 접선이 지나는 점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 아는 게 있다는 거죠. 여기 이 곡선 바깥의 점. 그래서 이 점의 xy 값을 이 식의 xy 자리에 때려 넣어서 우리는 뭘 구할 수 있게 된다? t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그 t를 가지고 다시 원래 형태, 여기에 t랑 f't랑 ft를 다 때려 넣어서 완벽한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문제를 좀 풀어보면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자, 세 번째, 롤의 정리라고 되어 있죠.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가 뭐냐면,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이게 되게, 이거 별거 아니지만 조금 중요하기도 하죠. 닫힌 구간에서는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 왜 닫힌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냐? 이건 내가 앞에서 설명할 때 설명했었죠? 자, 우리가 f'A를 구한다는 건, f'A를 구한다는 거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빼기 fa 이런 극한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때 h가 0으로 간다. 자, 이 말 속에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h가 어디로 가느냐? 0 플러스로 가느냐? h가 0 마이너스. 0이 우극으로 가느냐? 0이 자극으로 가느냐? 자,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근데 이 식은 조금 설명하기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네요. 좀 다르게 표현할게요. f'a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이렇게 표현해 줄게요. 뭐 비슷한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 이 상태에서 이것도 뭐 우리가 미분 도함수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때 x가 a로 간다는 거는 x가 어디로 가느냐? a 플러스로 가느냐? x가 a 마이너스로 가느냐? 이 두 가지 다 얘기하는 거죠. 그쵸? 우리가 미분 얘기할 때. 자, 그런데 닫힌 구간이잖아. 닫힌 구간. a, b.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이렇게 있고 구간이 여기가 a, 여기가 b일 때 딱 a까지만 쓸 수 있는 거고 b까지만 딱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a의 이 왼쪽 부분. a의 함수의 이 왼쪽 부분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b의 오른쪽 부분은 또 쓸 수가 없는 거죠. a 닫힌 구간에서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자, 그러면은 이 a라는 지점, 이 a라는 지점에서 우리는 우극한 a 오른쪽에서 a 가까워질 때 요거는 우리가 구할 수 있지만 a의 자극하는 아예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미 범위를 a를 기준으로 쪼개놨기 때문에 왼쪽 부분은 쓸 수가 없거든.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a라는 값에서 왼쪽 부분에서 접근할 때, 즉 a의 자극한 값은 구할 수가 없어요. 즉 미분 값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분을 표현할 때는 우극 자극이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극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같은 값을 우리 미분 값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얘는 반쪽짜리 우극한만 얘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극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a라는 지점에서의 정확한 미분 값은 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a를 포함하지 않는 거죠. 열린 구간이란 거. 알겠죠? 자, 그때 이 상태에서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할 때는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닫힌 구간에서 연속,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자, 그런데 지금 옆에 그림 보면 알겠지만 이때 a랑 b 넣었을 때 함수값이 같다. fA나 fb. 자, 그래서 이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이 b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서로 때 같은 거죠. 이렇게 어떤 그 함수가 이런 곡선이 같은 거죠. 자, 이때 f'c는 뭐가 되는? 0이 되는. 자, 즉 미분한 거에다가 어떤 상수 c를 넣었더니 그 값이 얼마다? 0이 되는. 이 c가 a와 b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자, a와 b 사이라는 얘기는 a보다는 크고 c가 b보다는 작다. 등으로 포함하면 안 돼. 왜? 우리는 지금 미분한 값을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열린 구간에서만 얘기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등으로 포함하면 안 되겠죠. 미분 값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사이에서 c가 존재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사실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죠.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야. 자, a, b 값이 같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가장 극단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냐면 fx가 그냥 직선인 경우, 직선. 직선인데 이건 꾹 가는 상수 함수 형태일 때 a일 때 fa랑 b일 때 fb가 같은 경우 이게 가장 극단적인 경우인데 이때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직선의 기울기는 x의 변화랑 b 빼기 a분의 y 변화랑 fb 빼기 fa가 이 직선의 기울기인데 fa랑 fb가 같으니까 분자가 0이 되니까 기울기가 0이 되겠죠. 0. 그러면은 이 사이 어딘가에 점 C를 잡았을 때 이 점엔 C에서의 이 직선의 기울기도 당연히 0이겠죠. 자, 그리고 이는 직선이 아니고 곡선, 이 문제와 같은 곡선이더라도 결과론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바로 연결해서 만든 이 직선의 기울기 0, 0과 같은 구간이 있냐? 있죠. 지금 그래프가 좀 작은데 그래프를 좀 크게 그려보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 자,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대략 한 이 정도 그려보면
그쵸? 여기서 한 요 정도?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건 0이 될 때니까 보통 0이 되는 경우는 점점 이렇게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딱 내려갈 때, 이 꼭대기에서 0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뭐 이거에 대한 내용은 또 다음 뒷단에서 또 배울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점점 내려가다가 이렇게 점점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정점을 찍고 다시 올라갈 때가 있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정점을 찍는 이 지점이 바로 역시 기울기가 뭐가 될 때? 0이 될 때입니다. 이 접점에서 기울기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점에서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어떠한 상수 접점의 x값이 존재할 거다. C1, C2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는 어떨 때? FA랑 FB의 값이 어떨 때? 같을 때. x가 a일 때 y값과 b일 때 y값이 같을 때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이 두 녀석을 바로 연결해서 만든 이 직선의 기울기, 즉 0이랑 똑같은 녀석이 최소한 한 개는 존재한다. 적어도 하나. 얘처럼 뭐 두 개가 될 수도 있고 곡선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세 개, 네 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죠? 이게 바로 누구의 정리? 롤의 정리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내용 넘어가면, 자, 이제 네 번째 내용, 평균값 정리.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 b에서 영속이고, 역시 열린 구간에서 뭐 할 때? 미분 가능할 때, 자, b 빼기 a분 b 빼기 fa,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 꼴 자체가. 두 점, a, fa랑 b, fb,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한 거죠, 기울기. 두 점을 바로 연결한 기울기. 자, 그래서 이 두 점을 바로 연결한 기울기랑 똑같은 값을 가지는 f'c가 존재한다. f'c란 거는 이 fx의 fx의 접선의 기울기죠. 접선의 기울기. 어떤 c라는 x값이 c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 자, 알겠죠? 아, 그림 좀 크게 그려보면 지금 작아서 잘 안 보이죠? 밑에도 좀 크게 그려볼게. 여기 A가 있고 이때 FA, 여기 B가 있고 여기 FB. 자, 그래서 함수가 꼬라지가 뭐 대충 이런 형태. 아, 좀 너무 이상한데? 너무 대충 그렸다. 대충 이렇게. 자, 이때 A, FA랑 B, FB를 바로 연결한 이러한 직선의 기울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 접선. 자, 그럼 대충 얘 같은 경우는 이거 똑같은 거 쫙 찾아보면 한 이쯤, 그리고 그대로 쭉 찾아보면 한 이쯤 이렇게 똑같은 게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이러한 얘랑 똑같은 기울기 가지는 값이 C1, C2 이런 식으로 생길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앞에서 롤의 정리랑 다른 점이 뭡니까? 롤의 정리는 이 FA랑 FB가 어떨 때? 같을 때였죠. 여기 A, FA, 그 다음에 여기 B, FB. 자, 그래서 이 사이에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 두 점, A, FA랑 B, F를 바로 연결한, 즉 요거. 이 직선의 기울기, 즉 0이죠. x축에 평행하니까 요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녀석이 여기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가. 그래서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x값이 존재할 수 있다. a, b 사이에. 그 얘기였는데 결과적으로 똑같은 거죠.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랑. 다만 차이점은 뭡니까? 평균값 정리 같은 경우는 FA랑 FB가 다른 경우란 거죠. 그래서 다른 경우니까 두 점 연결했을 때 기울기가 뭐다? 0이 아닌 기울기가 생기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0이 아닌 기울기가 생기는 상태에서 이 기울기는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는 접점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평균값 정리에서 우연찮게도 FA랑 FB 값이 어떻게 되면 같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다? 그때부터는 바로 이 녀석의 롤의 정리가 되는 거죠. 알겠죠? 이해되죠? 내용은 되게 별거 아니죠. 뭐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도 당연히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프가 극단적으로 그래프가 뭐일 때 직선 그 자체가 되면 여기 어떤 x값을 때려 넣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이거 자체가 되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평균값 정리랑 롤의 정리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좀 더 확실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 1번. 접선의 기울기. 문제는 402번이고요. 자, 다항함수 fx에 대하여 곡선 y는 fx와 직선 y는 2x 빼기 2가 점 1,0에서 뭐 할 때? 접할 때. 자, 이거 뭐 그래프로 표현하면 fx가 이렇게 있다 쳐. 뭐 정확히 모르지만 대충. 그 다음에 직선 2x 빼기 이렇게 있어. 근데 이 녀석이 접하는 점이 어디다? 여기다. 근데 이 점의 좌표가 1,0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겠죠? 알겠죠? 자, 이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1 빼기 2h의 값을 구해라. 자, 이거는 우리가 앞 단원에서 공부를 좀 했으면 딱 보자마자 감이 오는 형태죠. 뭘 의미하는? 미분계수를 의미하는 형태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녀석식을 어떻게 고치자? 리미트 딱 보자마자 h는 0으로 갈 때 h분의 f1-2h면은 빼기 f1 이렇게 해주고 싶다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근데 여기 또 맞춰줘야 될까? 이거 마이너스 2인데요, h 앞에? 그럼 얘도 마이너스 2. 그다음 우리는 이 식 전체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다시 없어질 수 있으니까. 자, 그럼 이 녀석의 형태는, 이 녀석의 형태 자체는 뭐다? 얘는 h 0으로 가니까 남는 거는 1밖에 없으니까 f'1을 의미한 거고, 이 앞에는 뭐가 곱해진? 마이너스 2가 곱해진 이런 형태를 묻는 거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앞 단원에서 많이 봤던 모양이니까. 자, 그럼 우리는 결국 f'1 값 1에서의 미분계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 1이랑 f'1. 자, 근데 지금 접점의 x값이 얼마입니까? 이 직선하고 접할 때 1입니다. 즉, 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바로 뭐다? 이 접선의 기울기 자체가 바로 f'1을 의미하는 거죠. 접점의 x값이 1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를 우리가 알 수 있냐? 알 수 있죠. 왜? 이미 y는 2x 빼기 2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x 앞에 있는 이 2가 바로 이 직선의 기울기, 즉 접선의 기울기니까 f'1은 2구나라는 걸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접점이 좌표가 1,0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접선의 기울기는 f'1이다. 근데 이 접선의 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기울기가 2네 라고 바로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값은 요 값인데 f'1의 값을 알아냈죠? 2라는 걸. 그럼 2랑 앞에 있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답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2번. 접선의 방식. 곡선 위에 접점의 좌표가 주어진 경우라고 되어 있네. 문제 407번이고요. 곡선 y는 x제곱 빼기 4x 플러스 7 위에 점이 있는데 이 점이 1,4래.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이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q라고 할 때 삼각형 POQ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알겠죠? 자, 뭐 그림을 정확히 알아야 되나? 모르겠네. 뭐 대충 합시다. 곡선을 이렇게 원래 너희들 문제 풀 때는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긴 해. 하지만 귀찮아서 그냥 대충 하는 거야. 이미 나는 이 문제를 만들었던 사람이니까. 자, 이 곡선이 여기 있어요. 자, 이 위에 점이 있습니다. 1,4. 뭐 대충 여기. 난 대충 하지만 너희들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잡고. 자, 이때 이 녀석을 접선 이렇게 구해봤을 때 이 접선이 무슨 축? X축과 만나는 이 점을 Q. 그리고 원점. O는 원점이죠. O가 여기 있다 치자. O. 자, 그럼 이 PQO 이거 연결해서 만든 이 삼각형의 뭘 구하자? 넓이를 구해라. 자, 어차피 근데 이 차표에 이미 우리는 그건 안 해. 뭘 알아? 이 삼각형 높이. 여기 원점에서 이만큼이니까 높이는 4. P점의 Y값 자체가 높이죠. 자, 그러면 이제 밑변의 길이 5에서 Q까지. 즉, 점 Q의 좌표를 알면 된다는 얘기죠. 즉, 이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 자, 그러면 접선의 방식을 구해야 되겠네요. 자, 일단 그 접점의 좌표는 압니까? 압니다. 그럼 이제 뭐만 알면? 기울기만 알면. 여기서는 접점 좌표가 1이니까 F'1만 알면 문제는 끝나는 거죠. 자, fx 누구죠? 요 식이죠? 2차식. 자, 그럼 얘를 미분치게 되면 f'x는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니까 x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4 이거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알고 싶은 거는 1을 넣으면 되니까 f'1은 2 빼기 4니까 마이너스 2. 자,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 구했죠? 마이너스 2. 그 지나는 점은 1,4 접점의 좌표.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써서 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면
y 빼기 지난 점의 y 값은 기울기 써주고 x 빼기 지난 점의 x 값을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궁금한 거는 이 직선이 누구랑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점. x축과 만나는 거는 y 값이 얼마일 때? y 값이 0일 때를 의미하는 거죠. x절편은. 내가 좀 말을 좀 반대로 했나? x축과 만나는 점, y 값이 0일 때. 맞죠? x절편. 자, 그러면 y에다 0을 때려서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 누가? 마이너스 2x가 그럼 x는 얼마? x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네요. 3. 그림이 반대네. 난 이렇게 그렸는데. 자, 어쨌든 원점에서 상까지니까 이 거리는 얼마입니까? 밑변의 길이가 3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밑변의 길이 자체가 3. 아까 높이는 뭐였죠? 높이는 요 접점의 y값 4라고 했었죠? 그럼 밑변은 3, 높이는 4, 나누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이게 바로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얼마? 6이 되겠네요. 답은 2번. 자, 알겠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3번. 접선의 기울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 420번이고요.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빼기 3x에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를 m이라 할 때 m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물론 이 곡선이 3차식이니까 여러분은 아직 3차식 그래프를 그릴지 모르죠? 난 아는데. 자, 그래서 아니까 자랑을 좀 해보자면 3차식 그래프는 대충 이런 형태입니다. 3차식 그래프. 자, 여기 접하는 직선의 기울기. 자, 만약 이 점에서 접한다. 요렇고. 여기서 접한다. 요렇고. 여기서 접한다. 요렇고. 여기서 접하면 요렇고. 되게 기울기가 되게 다양하겠죠? 이런 다양한 기울기 중에서 이 기울기의 최소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가 x값이 막 이럴 때 접점의 x값이 이럴 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얘를 뭐 해서? 얘를 fx라고 봤을 때 f'x에다가 그 접점의 x값을 넣어서 구하면 되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는. 즉 f'x를 알아야 된다. 자, 그럼 이 3자식을 미분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을 쓰면 되는 거죠. 3을 앞으로 당기고 하나 까주면 3x제곱. 마찬가지로 2를 앞으로 당기면 앞에 있는 2랑 곱해져서 4x. 자, 얘는 1차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빼기 4. 됐죠? 자, 그럼 우리는 결국 이 녀석, 이 2차식의 무슨 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죠. 이게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이니까. 근데 2차식이네? 우리가 2차식의 최대 최소 구할 때 뭐 합니까? 완전 제곱식에 써서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완전 제곱식 표현해야 되니까 3으로 묶어주면 이렇게 3을 왜 이렇게 못 쓰냐? 자, 이렇게 묶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얘는 뭐의 제곱? x 앞에 있는 개수의 절반의 제곱. 즉 x 플러스 3분의 2의 제곱이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제곱하면 쓸데없는 게 나오죠. 이 두 개 말고도 뒤에 있는 숫자를 제곱한 거. 9분의 4를 제곱한 게 쓸데없으니까 빼기 9분의 4를 해줘야 되는데 앞에 3이 있어.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3을 곱해지면 빼기 3분의 4로 나오는 거죠. 원래 9분의 4지만 앞에 3이 곱해지면서. 알겠죠? 자, 그런데 뒤에 또 빼기 뭐가 있다? 빼기 3이 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 골치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x가 얼마일 때? 얘는 어디로 볼록한 형태? x의 최고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형태. 즉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라는 거죠. 이 꼭지점의 y값이 뭐다? 이 제곱석이 뭐가 될 때? 이 제곱석이 0이 될 때가 바로 꼭지점의 y값이죠. 그 남는 거는 뒤에 있는 빼기 3분의 4랑 빼기 3. 이거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이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란 걸 역시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4번. 접점 또는 교점에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425번이고요. 자,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kx제곱 빼기 3kx 플러스 1 위에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가,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다. 이때 모든 실수 k값의 곱을 구해라. 자,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 즉 접선과 2인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수직이다. 이게 접선이 수직이 된다. 자, 그 말인즉슨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곱이 마이너스 1이 돼야 한다. 두 직선의 수직일 때,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거는 우리 이미 1학년 때 배운 내용이죠. 알겠죠? 그러면 각각의 기울기를 구하면 되겠네. x좌표가 얼마일 때 기울기랑 1일 때의 기울기랑 x좌표가 2일 때의 기울기. 자,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한다? 당연히 이 식을 뭐로 봤을 때, 이 식을 fx라 봤을 때 f'x를 구한 다음에 때려 넣으면 되는 거죠. x가 1과 2를. 자, 그럼 f'x를 구해보면 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미분법. x 세제곱은 3을 앞으로 당기고 지수는 하나 까주고, 마찬가지로 x제곱도 2를 앞으로 당기고 지수를 하나 까주고, 마이너스 3kx는 x는 그냥 사라진다 생각하면 되고, 상수는 역시 그냥 사라진다 생각하면 되고, 뭘 정확히 얘기하자면 x는 사라진다기보다는 1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죠. 자, 이 상태에서 f' 우리가 1일 때 기울기 x에 뭐 넣자?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럼 f'1은 얼마 되느냐? 3 플러스 2k 빼기 3k니까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게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에서 f'2 2에서의 x좌표가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자, 2를 넣어보면 2 제곱은 4니까 4, 3, 12 플러스 2를 넣게 되면 4k 빼기 3k 계산해보면 k 플러스 12. 자, 근데 앞에서 우리는 이 두 녀석의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즉 k 플러스 12랑 마이너스 k 플러스 3을 곱한 게 마이너스 1이다. 기울기 곱이. 자, 그럼 이 식을 마저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k 제곱에 3k 마이너스 12k 그럼 합치면 마이너스 9k 그 다음에 플러스 36은 마이너스 1. 자, 이왕이면 최고차의 앞에 있는 개수가 양수이 좋으니까 얘들을 몽땅 넘겨주면 k제곱 플러스 9k 마이너스 36인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마이너스 37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모든 실수 k값. 그럼 이 녀석 인수분해가 되냐? 딱 봐도 인수분해 안 되죠. 곱이랑 합을 생각해 봤을 때. 자, 그럼 얘는 일단 k값이 실근은 가지냐? 8매씩 써보면 b제곱, 9의 제곱 빼기 4ac a는 1이고 c는 마이너스 37이니까 누가 봐도 0보다 큰 건 당연히 확실하니까 k값은 다 실수네. 실근은 가지네. 실근 2개, 2차식이니까. 그러면 두 실근의 곱은 근과 개수의 관계를 쓰면 되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지금 a 역하는 게 1이고 c 역하는 게 마이너스 37이니까 a분의 c를 하게 되면 1분의 마이너스 37이니까 답은 마이너스 37이 되겠다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5번. 곡선과 접선의 교점이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는 431번입니다. 곡선 y는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 위에 두 점 a라는 점, a는 1,2고요. 그 다음에 1,1라는 점에서의 접선이 이 곡선과 다시 만나는 점을 b라 하자. 이때 점 b의 좌표를 구해라. 자, 그럼 일단 역시 그 접선부터 구해야 되겠네. 접선부터. 그쵸? 자, 이게 뭐 역시 3차식이니까 그래프가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여기 접선이 대략 한 이쯤 있다 칠까?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 다시 만나는 점, 여기를 A로 봤을 때 여기는 이 B를 구하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프를 표현하자면. 자, 그때 이 점의 A의 이 접점 좌표는 1,2고요. 자, 우린 접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이 점을 지나는 이 접선의 방정식 쉽게 구할 수 있죠. 뭐만 알면 F'1만 알면, 이 접선의 기울기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역시 이 식, 요 녀석을 fx라고 봤을 때 f'x는 뭡니까? 미분치면 미분법에 의해서 3은 땡겨주고 지수는 하나 까주고 얘도 땡겨주고 까주고 하면 마이너스 4x 숫자는 그냥 사라지고,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지금 매콤함에 1,2니까 x값이 1일 때니까 x에다 1을 넣게 되면은 f'1은 얼마다? 3 빼기 4니까 얼마? 마이너스 1이다. 자,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게 되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기울기를 가지고 1,1이 지난 직선의 방정식, 즉 y 빼기 2는 마이너스 1 써주고 x 빼기 1 지난 점 x값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y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근데 마이너스 1 넘기면 플러스 2가 되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자, 알겠죠? 자, 그러면 요 직선의 방정식은 요게 된다. 우리 이 녀석과 이 곡선이 다 만나는 점. 교점을 찾는다. 자, 수학에서 교점이 찾는다는 것은 두 녀석의 두 식의 x, y 값이 같아질 때. 즉, 이 식의 y 값과 이 식의 y 값이 같아질 때니까 그냥 두 식을 갖다 놓으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즉,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랑 얘랑 같아질 때를 찾으면 이게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교점의 x좌표겠죠. 자, 식을 한 줄 다 넘겨 정리하게 되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x 3은 없어지고 이게 0. 이제 좀 쉬워질 것 같은 느낌 들죠. 아마 내가 애초에 식을 만들 때 이렇게 되라고 식을 만들었을 거예요. 좀 쉽게 풀으라고. 자, 그럼 x를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아, 이거 모양 예쁘네. x제곱 빼기 2x 플러스 1은 x 빼기 1의 제곱이죠? 0. 이렇게 되네. 자, 그럼 이 점은 0이거나 1이 돼야 되겠네요. 얘는 0 또는 1이란 걸 알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 해라? B를 할 때 점 B의 좌표 구해라. 근데 만약에 1이 되면 얘가 1이 되면 좀 말이 안 되잖아. 왜? 이미 이 점의 좌표가 1,2인데 얘도 1이 돼버리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0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0이면 0을 뭐 요 직선에 넣든 곡선에 넣든 똑같은 y값이 나오겠죠. 0 넣으면 둘 다 3이 나오네요. 즉, 이 점의 좌표는 0,3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알겠죠? 어렵지 않죠? 주어진 말대로 하면 되니까.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6번 접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주어질 때 라고 되어 있죠. 문제는 436번이고요. 자, 곡선 y는 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플러스 6x제곱 빼기 1 우의 점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라. 자, 얘는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져 있는 거죠. 접점을 모르고요. 접점은 그냥 a, b고요. 자, 그러면 이 녀석 식을 fx로 봤을 때 이걸 미분한 거에다가 뭐 넣은 거? 미분한 거에다가 접점 x값 a를 넣었을 때 이게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인데 그게 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f'x부터 구해보면 자, 역시 미분법에 의해서 지수에 있는 숫자를 내려주고 하나 까주고 마찬가지로 내려주고 까주고 하는데 앞에 이미 4가 있으니까 4, 3, 12 x제곱에 얘도 마찬가지로 내려주면 앞에 6이 있으니까 12x가 되고 상수면이 없어지고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x가 뭐일 때? a일 때 f'a일 때 즉 4a 세제곱 플러스 12a제곱 플러스 12a인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4가 될 때를 지금 찾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근데 이 식 같은 건 좀 쉽게 해줄 수 있는 게 딱 보이죠. 이 방정식을 봤을 때. 다 4의 배수가 있으니까 4로 일단 나눠주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그럼 4로 나눠줘서 식을 정리하게 되면 a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4 넘기면 플러스 1은 0. 이러한 형태의 3차식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자, 그럼 우리 얘를 인수분해 해야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형태 같지 않습니까? 이 형태? 얘는 우리가 이미 1학년 때 배웠던 고사인 공식이 있는 거죠. a 플러스 1의 몇 제곱? 세제곱의 형태죠. 고사인 공식이 있는 모양. 자, 그러면 이거 세제곱항이 0이 되려면 안에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1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a가 마이너스 2다. 이 점의 x값을 구했다. 그럼 이 b값은 어차피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a값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바로 b가 되는 거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게 되면 1 마이너스 4 플러스 6 마이너스 1 이게 바로 뭐가 된다? y값이 된다. a값이 마이너스 1일 때 a. 자, 그러면 계산해 보면 b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 7. b는 2가 되겠네요.
자, A는 마이너스 1, B는 2니까 두 개를 더하게 되면 값은 1이 되겠네요. 그래서 몇 번? 4번이란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 유형 7번. 기울기가 주어진 접선의 방식 활용으로 되어 있죠. 문제는 445번이고요. 자, 곡선 y는 x세제곱 빼기 2x제곱 빼기 3x에 접하는 직선 중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45도이고 직선의 기울기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45도이고 접점의 x좌표가 양수, 접점의 x좌표 양수인 직선의 방식을 y는 gx를 하자. 이때 g3의 값을 구해라. 즉 접선의 방식 구하라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접선의 방식 구해라. 자, 이게 뭐냐면 곡선이 역시 3자식이니까 대충 이렇게 그려보고요. 이때 어떤 점에서의 이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 오른쪽이니까 여기겠죠. 요 각이 몇 도? 요 각이 45도인 접선이 있다는 거죠. 알겠죠? 그리고 이때 이 접점의 x좌표, 얘가 양수다. 이 점을 a, b라고 했을 때 A가 양수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알아야 될 거. 이 접선이 X축의 양의 방향 이룬 각이 45도인 게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직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X축의 양의 방향 이룬 각이 뭐일 때? 45도일 때. 이 녀석의 탄젠트 값. 탄젠트 45도는 이 직선의 기울기 된다는 거 알고 있죠. 왜? 여기서 수선의 발 딱 내리면 이러한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라는 거는 밑변분의 높이인데 밑변분의 높이의 의미가 뭐다? 요점과 요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즉 직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x축의 어떤 직선이 x축의 양방에 이룬 각이 있을 때 그 각의 탄젠트 값은 그 직선의 기울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탄젠트 45도는 우리 되게 알잖아요. 45도짜리 직각삼각형 루트 2대 1대 1. 즉, 근데 밑변의 높이가 1분의 1이 되니까 얘는 결국 얼마? 1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1이다. 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가 1이 되도록 하는 요 저점의 값은 어떻게 구하느냐? 당연히 얘 미분친 거에다가 이 접점의 x값, a를 넣었을 때 이 값이 뭐가 된다?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자, 그럼 역시 이걸 미분을 해보면 f'x는 내려주고 빼주고, 역시 내려주면 4, 빼주면 그냥 x, 얘는 그냥 x가 1 된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빼기 4. 자,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a를 넣었을 때 3a 제곱 빼기 4a 빼기 3이 뭐가 되는 거? 1이 되는 걸 찾고 있는 거다. 자, 그럼 역시 정리해주면 넘겨서 3a 제곱 빼기 4a 빼기 4는 0이다. 자, 이거 인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3은 1 곱하기 3이고요. 4는 1 곱하기 4, 2 곱하기 2. 근데 2 곱하기 2가 맞아 보여. 자, 부호는 둘째 누가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돼서 이렇게 x제곱 곱했을 때 마이너스 6이랑 플러스 2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나오죠. 가운데 있는 게. 그래서 이제 확인된 거죠. 그럼 인수분 해보게 되면 한 녀석은 3a 플러스 2. 한 녀석은 그냥 a 빼기 2는 0. 자, 그럼 a 값은 a가 0이 될 때, 즉 마이너스 3분의 2일 때, 얘가 0이 될 때, 2일 때, 이 두 가지가 바로 a 값으로 가능한 값이네요. 근데 문제에서 보면 내가 x좌표가 뭐일 때? 양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바로 2를 쓰라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a 값은 얼마 된다? 이 저점의 x 값은 2가 된다. a는 2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접선의 이 직선 a가 2다. 저점의 좌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점의 좌표 2를 넣게 되면 이 곡선에다 2를 넣게 되면 8, 2는 4니까 빼기, 왜 심표를 찍었냐? 2를 넣게 되면 8, 2를 넣게 되면 빼기 8, 빼기 6 이렇게 되네요. 마이너스 6인가? 그렇네요. 자, 그래서 a는 2, b는 마이너스 6. 지금 몇 콤마 몇? 2,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죠. 접점이 이거니까. 그리고 기울기는 얼마다? 기울기는 아까 보다시피 1이다. 기울기는 1. 자, 그러면 기울기랑 지나는 한 점 아니까 우리가 접선의 이 직선의 방식을 y 빼기 마이너스 6 은 1 써주고 x 빼기 2가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뭘 구하자? G3, 즉 x가 3일 때. 그러면 이 상태에서 x 3을 넣게 되면은 3 빼기 2는 1,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6인데 넘기면 빼기 6. 이게 바로 y값. 자, 그 y값은 얼마? 마이너스 5. 즉 G3은 마이너스 5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쉽죠? 어렵지 않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8번. 곡선과 직선이 접할 때 미정계수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450번이고요. 자, 곡선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a와 직선 y는 5x 빼기 18의 접점의 x좌표 t를 하자. 자, 무슨 말입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접점을 좌표를 x좌표를 t를 접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y좌표를 모르니까 ft 정도 넣으면 되려나? 이렇게. 이때 상수 AT의 합, A 플러스 T의 값을 구하자. 자, 그러면 일단은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가 됩니까? 기울기는 이 2차 함수를 fx로 봤을 때 이 기울기는 f 프라임 t가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근데 우리 문제에서 이미 이 직선이 이런 형태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즉 기울기가 얼마다? 기울기가 5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 얘를 fx로 봤을 때 얘를 fx라고 봤을 때 f 프라임 t를 표현해보면 자, 이 미분치면 2x인데 우리는 xh t를 넣을 거니까 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이 끝이네요. 근데 우리 얘가 얼마가 되기 원한다? 5가 되기 원한다. 5. 접선의 기울기가 5가 되기 원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넘겨보면 2t는 8이니까 t는 얼마? t는 4. 즉, 이 접점의 t, x값이 얼마다? 4라는 걸 알아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 y값은 이 접점은 이 접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이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하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 저쪽 x가 4를. 자, 그러면 4, 5, 20. 20 빼기 18은 얼마? 2가 되겠네요. 4,2를 지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접점이. 근데 이 녀석은 누구 위의 점? 직선 위의 점이기도 하고 곡선 위의 점이기도 한다는 거죠. 즉 이 곡선도 4,1이 지나야 되니까 xy 자리에다가 4랑 2를 넣게 되면 2는 4의 제곱은 16 빼기 4, 3, 12 플러스 a. 자, 그러면 4 플러스 a가 2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a는 마이너스 2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t는 얼마였다? t는 아까 4였다. 접점의 x값. 그 다음에 여기 곡선에 있는 a는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그 두 개를 뭐 하라? 더해라. 자, 그러면 4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답은 얼마? 답은 2라는 걸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9번. 곡선 위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또는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네요. 참고로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문제로서 굉장히 만들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꼭 잘 알아두세요. 요 유형 같은 경우. 자, 문제 458번. 곡선 y는 x제곱 플러스 2 위의 점과 직선 y는 2x 빼기 4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을 구해라. 예를 들어주면 곡선이 좀 정확하게 그려볼까? 얘 같은 경우는 좀 정확하게 그리기 편하니까 x제곱 플러스 2 꼭지점이 0,2라는 게 바로 알 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 자,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2x 빼기 4 x가 0일 때 y값은 마이너스 4를 지나는 그리고 기울기가 2, 여기 2를 지나고 아마 이러한 녀석인데 자, 이 곡선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예를 들어서 곡선의 점 여기를 접었으면 이 직선과의 거리는 이렇게 수직거리가 바로 거리가 되는 건데 이 거리의 최소값 찾으라는 거죠. 그럼 어떨 때 최소가 되겠냐? 이 점이 어디 있을 때. 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되게 내용이 중요한데 이 직선 있지? 우리가 구해야 될 거. 이 직선을 그대로 평행 이동을 합니다. 즉 기울기를 유지한 채로.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이게 접하는 지점이 생길 때가 있겠죠, 여기. 자, 이때가 최소란 거야. 이때 접한 지점. 이 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바로 뭐가 된다? 최소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여기서 하면 이만큼, 여기서 하게 되면 이만큼 거리가 더 길어진다는 게 시각적으로 보이죠.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뭘 구해야 된다? 이 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이 직선,
뭐 한 거? 평행한 접선을 구해준다. 그래서 이 접선의 접점의 좌표를 구하면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이 곡선식 이거잖아. 그럼 얘를 fx 잡았을 때, 그럼 f'x는 미분치면은 되게 쉽죠? 2x 끝.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 이 점의 x 값을 t로 잡았을 때, 즉, t, ft를 잡았을 때, 자, 그럼 여기다 t를 넣은 거, f't. 즉, 2t. 근데 이때의 기울기가 얘랑 같아야 된다. 근데 이 녀석의 기울기는 아냐? 안다. 2란 걸. 그럼 t는 얼마? 오케이. t는 1. 자, 저점 x 값이 1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1인 거 알아냈으면 y 값도 구할 수 있나? 당연히 이 곡선 위의 점이니까 곡선에 때려 넣게 되면 1의 제곱 플러스 2니까 3이 되겠네요. 즉, 이 접점의 좌표가 1,3이 된다. 자, 그럼 이 이 점에서 요 직선까지 거리가 바로 우리가 찾는 최단 거리가 된다는 거죠. 최소값.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공식. 기억합니까? 자, 얘는 어떻게 고치자? 2x 빼기 y 빼기 4는 0. 이렇게 고치자. 즉, 이 직선과 요 점 1,3 사이의 거리 구하는 방법. 이거 1학기 내용이죠? 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때 a는 x 앞에 있는 거. 그때 b는 y 앞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절대값. 절대값 속에는 뭘 넣는다? 요 식인데 요 식의 xy 자리에 요 점의 xy 값을 넣는 거. 즉 2 곱하기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빼기 4. 이게 바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구하는 공식이었죠? 자, 그럼 얘를 마저 계산해보면, 왜 이렇게 지저분해졌냐. 뭐 하나 지저분하게 풀지, 내가. 막 푸는 스타일이라. 자, 밑에는 루트 5. 위에는 절대값 속에 2에서 빼기 3 빼기 4. 그럼 빼기 5네? 그쵸?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 5분의 5가 되네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 유리화를 하죠? 유리화. 분모 분자에 루트 5를 곱해주는 거죠. 그럼 분모는 5가 되니까 위에 있는 5랑 약분되면 결국 답은 루트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은 루트 5다라고 쓰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그 그래프적인 의미 잘 기억하세요. 최단거리 구할 때. 그냥 얘를 평행한 접선을 찾아서 그 접점을 알면 그 점에서 이 녀석까지 거리가 최단거리다. 왜냐면 그 이후에 다른 점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딱딱 찍어서 거리를 구해보면 다 길어진 당이 보이기 때문에.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0번 접선의 방식. 곡선 밖의 점의 좌표 주어질 때 아마 내가 앞에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좀 힘들어하는 경우에 접선을 구하는 방법인데 근데 사실 그렇게 힘들진 않습니다. 방법만 알면. 자, 문제는 465번이고요. 자, 점 1,-4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근데 보기를 보면 알겠지만 두 개, 아마 두 개가 존재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될 건 뭐냐? 그래프를 대충 그려봤을 때 여기 있고 점이 여기다 봤을 때 이 점에서 이 곡선에 그은 접선 아마 이렇게 끄면 한 개. 아이씨, 잠깐만. 그림 너무 못 그리는데?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한 대충 이렇게 지나갈 때 접선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지나갈 때 한 개. 보통 한 두 개 나올 것 같다고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접점의 좌표를 아는 게 중요하죠. 접점의 좌표. 그 접점의 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설정하자. 어떻게? t, ft. 이때 f는 당연히 이 곡선의 식이겠죠. 이 곡선식을 fx 잡은 거겠죠. 자, 그럼 우리 이제 접점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뭘 설정하자? 기울기. 이 접점에서의 기울기. 즉, f't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접점과 기울기를 둘 다 알아야 접선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자, 이 녀석 미분치면 y는 x제곱 빼기 x 미분치면 즉 y'. 그냥 f로 표현할게요. f'x는 미분법에 의해서 2x 빼기 1. 자, 그러면 당연히 f't는 2t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접선식이 어떻게 됩니까? 접선식은 y 빼기 ft.
이 접점에 xy 값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기울기가 2t 빼기 1이니까 기울기 써주고 x 빼기 t. 이 접점에 x 값 t를 써주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인데 얘가 지나는 점이 있습니까? 있네요. 1,-4. 그 말은 x가 1일 때 y 값은 얼마가 나온다? -4가 나온다. 자, 그럼 x 자리에 1을 놓고요. y 자리에 -4를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이 식에서 미지수는 t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을 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식을 정리해보면 -4 빼기 ft. ft면은 이 식 자체를 의미하는 거니까 x자리에 t를 넣게 되면 t제곱 빼기 t. 이게 되는 거죠, ft는. 자, 근데 얘는 그냥 전개해주면 되겠죠. 2t랑 플러스 t니까 3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제곱. 그 숫자는 -1. 전개를 해보면. 그쵸? 맞게 했나? 맞게 한 것 같아. 자, 그럼 얘도 이제 가로로 풀어주면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t가 되겠네요. 자, 이 상태로 식을 한 줄에 몰아주면 되겠죠? 이 최고차가 2차니까 얘를 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걸 몽땅 왼쪽으로 넘겨주는 게 양수가 되겠죠. t값이. t제곱의 개수가. 자, 넘겨주면 t제곱. 3t 넘겨주게 되면 -3t인데 그냥 t가 있었으니까 -2t. 자, 숫자는 -1을 넘기면 플러스 1인데 이 -4가 있었으니까 -3은 0. 인수가 됩니까? 되겠네요. t 빼기 3이랑 t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죠? 자, 그러면 t는 뭐가 되거나 t는 3이 되거나 t는 -1이 되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접점의 t 값이 한 녀석은 3일 때 뭐 얘가 더 큰 쪽에 있으면 얘가 3일 때 얘는 -1, 몇씩이다. 이 접점 좌표가.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거 구합시다. 이 접점의 완벽한 그거. 완벽한 y값. 자, -1일 때 x에다가 -1 넣게 되면 -1 제곱은 1 빼기 마이너스니까 얘는 2가 되겠네요. 그러면 -1,2가 바로 접점이 되는 거고요. 3일 때는 3을 넣게 되면 3의 제곱은 9니까 9 빼기 3은 6. 3,6. 자, 그 다음에는 이 각각의 점의 사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지금 미분친 거에다가 x값 넣은 거. 자, 얘는 -1이니까 -1 넣게 되면 -2랑 빼기 1이니까 빼기 3. 이땐 접선의 기울기 빼기 3. 자, 3,6일 때는 이때는 여기서 3을 넣게 되면 3이 6 빼기를 얼마? 5. 즉 접선의 기울기는 5.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각각의 직선의 방식, 즉 접선의 방식 구해보면, 자, 얘 같은 경우는 지난 점이 -1,2고 기울기가 -3이니까 y 빼기 2는 -3 써주고 x 빼기 -1. 그냥 플러스 1 바뀐다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은 y는 -3x 빼기 3인데 빼기 2 넘기면 플러스 2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네요. 몇 번입니까? 니은이네요. 자, 두 번째. 이러한 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5인 접선. 자, 그럼 마찬가지로 y 빼기 6은 기울기 써주고 x 빼기 3을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y는 5x 빼기 15. 빼기 15인데 마이너스 6 넘기면 플러스 6. 플러스 6이랑 빼기 15면 빼기 9. 이렇게 직선식이 나오네요. 뭐죠? 리을이네, 리을. 자, 그래서 이 두 접선의 방식을 이렇게 구했습니다. 역시 중요한 거는 접선의 어떤 접점이 아니라 또 다른 점, 접선이 지나는 또 다른 점이 주어지면 일단 여러분들 보통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접점을 설정해라. 왜냐하면 접점을 설정해야 F'T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울기도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를 써서 뭐 하자? 이 두 개를 써서 접선의 방식 만들자. 근데 그 방식이 지난지 뭐다? 1,4니까 XY 자리에 이걸 넣어서 t 값을 구하자. 이 t 값을. 그러면 이제 접점의 x 값을 알게 되는 거니까 후루룩 하고 다 끝나는 거죠. 알겠죠? 쉽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1번. 두 곡선의 공통 접선에 관한 내용이고 문제는 478번입니다. 자, 두 함수 fx가
ax제곱 빼기 3x, 그 다음에 gx는 x세제곱 플러스 bx제곱 플러스 c 이런 형태고요. 자, 이 두 함수의 그래프가 점 마이너스 1,2에서 뭘 가진다? 공통인 접선을 가질 때, 이때 상수 ABC에 대해서 ABC를 곱한 거의 값을 구하라. 뭐 그래프로 얘기를 하자면 둘레 뭐 대략 여기 3차가 있고 여기 대충 할게. 자, 여기 2차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2차 있을 때 여기 접한 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이 서로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얘를 기준으로 접선을 구하든 요 2차씩 가지고 접선을 구하든 두 접선이 어떻다?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 접선.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점이 바로 공통인 접선을 가진 이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이때 이 상수 ABC 구하자. 일단 확실한 거, 이 접점이 이 3차함수 우의 점이기도 하고 2차함수 우의 점이기도 한다는 것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란 거죠. 즉,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된다. 누가? 요 점이 마이너스 1,2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여기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넣어보면 a 플러스 3 2가 돼야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2가 나와야 되니까 넣어보면 마이너스 1 플러스 b 플러스 c인데 이게 얼마다? 2다.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내용. 물론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a는 알고 시작하는 거네.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고 시작하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자, 그 공통 접선이라는 거는 이 녀석, 이 식을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나오는 이 접선의 기울기랑 이 녀석을 미분한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서 나오는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다? 같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2a f'x는 2ax 빼기 3이고요. 그 다음에 g'x 3x제곱 플러스 2bx. 자, 근데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x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두 녀석의 기울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2a 빼기 3이랑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3 빼기 2b랑 어떻다? 같다. 자, 근데 우리는 이미 a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잖아요. 자, 그럼 a에다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플러스 2로 바뀌어서 얘 왼쪽 마이너스 1, 즉 얘가 마이너스 1이라는 뜻이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라는 뜻이니까 b는 얼마? b는 2. 즉 b가 2다. 자, 그러면은 이제 c도 구할 수 있겠네요. 2랑 마이너스 1 더하면 1이니까 1 더하기 c가 2니까 c는 1이 돼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a, b, c를 다 구했네. a는 마이너스 1, b는 2, c는 1. 자, 이 세 녀석을 싹 다 곱하면 답은 얼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끝? 쉽죠? 공통 접선인 게 무슨 의미인지 말면 되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접선을 구하든 얘를 기준으로 접선을 구하든 같다는 얘기니까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서로 다 같다. 그때 이때 이 접선의 기울기는 이 녀석을 미분해서 구한 거 또는 이 녀석을 미분해서 구한 거 해서 그 어떤 걸 쓰든 기울기는 같다. 같다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는 얘기죠. 자,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유형 12번. 두 곡선의 교점에서의 접선이 되어 있고 문제는 485번입니다. 자, 두 곡선 y는 x세제곱 플러스 ax랑 그 다음에 y는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점 1,-3에서 만난다. 두 녀석이. 즉 3차식이랑 2차식이 뭐 대충 이렇게 만난다. 이 점에서. 자, 그리고 이 점이 바로 1,-3이고요. 자, 이 점에서 두 곡선이 그린 접선. 즉 2차식에서 그린 접선이랑 3차식에서 끈 이 접선이랑 이 두 접선이 서로 뭐가 된다? 수직이다. 얘랑 수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때 상수 ABC에 대해서 뭔가 구하자. 그럼 일단 역시 이 교점은 3차식 후의 점이기도 하고 2차식 후의 점이기도 하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 x에 1을 넣게 되면은 1 플러스 a.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3. 이걸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x 1을 넣게 되면 1 플러스 b 플러스 c가 얼마? 역시 -3. 이걸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역시 a 값은 일단 결정이 되는 거네요. 여기서 a 값은 얼마? -4가 돼야 되겠네요. 자, 그 두 번째. 접선선 수직이다. 자, 그러면 이 녀석 수직이란 거는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다? -1이라는 얘기죠. 자, 그럼 이 점에서의 이 녀석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f'x가 뭐다? 미분치면 3x 제곱에 플러스 a고요. 자, 얘는 그냥 일단 gx라고 표현할게요. 그러면 g'x는 뭐다? 2x 플러스 b다. 그래서 x가 1일 때의 이 녀석의 기울기 3 플러스 a고요. x가 1일 때 이 녀석의 기울기 2 플러스 b고요. 두 녀석이 수직이니까 곱했을 때 결과가 얼마다? -1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뭘 알고 있다? a를 알고 있는 거죠. a는 얼마? -4. 자, 그 -4랑 3을 더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1. 자, 그러면 결국 2 플러스 b가 얼마 돼야? 얘가 1이 돼야 되겠네. 그래야 곱했을 때 -1이 되니까 b는 얼마? b는 -1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b가 -1이면 1이랑 -1 하면 없어지고 c가 -3. 즉 c 자체가 -3이라는 얘기네. 다 구했네. 쉽죠? 자, 그럼 AB를 곱한 거요. 플러스 C. -4랑 -1 곱하면 4. 그 C는 -3이니까 결과적으로 4 빼기 3이니까 답은 얼마? 1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1입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요번에는 유형 13번. 접선과 좌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라고 되어 있고 문제는 490번입니다. 자, 곡선 y는 -x제곱 빼기 10x 빼기 8 우의 점 -4,16에서의 접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 뭐 이런 도형의 넓이 같은 거 구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좀 자세히 그리면 좋긴 하죠. 그쵸? 자, 그럼 이 곡선의 그래프를 좀 자세히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보통 2차식, 일단 얘는 위로 볼록, 일단 꼭지점을 알아야 되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y는 -x제곱 플러스 10x를 묶어주고 그 다음에 빼기 8은 혼자 놀고 있고 얘는 뭐의 제곱? 얘는 x 앞에 있는 10의 절반의 제곱이니까 x 플러스 5의 제곱인데 그럼 우리 쓸데없는 거는 5의 제곱이 필요 없으니까 빼기 25 이것까지 한 게 얘랑 같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 바뀌게 되고 뒤에 빼기 8은 그대로 있는 형태. 자, 그럼 결론적으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17이라는 형태 나오네요. 그쵸? 자, 그럼 이거 그래프로 표현해보면 꼭지점이 -5,17 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5,17 이거고 어디로 볼록? 최고차 앞에 계속 음수니까 위로 볼록한 형태라는 걸 알고 있죠? 자, 그 다음에 0일 때는 -8? 이거 엄청 떨어지네. 대충. 자, 이 녀석 우회점 -4,16. 그럼 바로 여기겠네. -4가 되고 이 점에서의 접선 이렇게 이 접선과 x축, y축 아마 요 형태겠네. 요 엄청 작아 보이는 삼각형. 자,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해라. 쉽게 얘기하면 이 접선의 y절편, 이 접선의 x절편을 알아라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니까 이 접선의 식을 구하라는 얘기죠. 되게 쉽죠? 접선식. 이미 이 접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으니까 기울기 말면 되잖아. 기울기. 즉, 얘 미분화식 f'x 미분하게 되면 -2x 빼기 10인데 우리는 x가 얼마일 때 -4이니까 f'-4를 구해보면은 곱하면 8 빼기 10이니까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기울기가 -2고 지나는 점은 -4,16. 자, 그러면 이 접선의 식은 y 빼기 16은 -2 갈로 치고 x 빼기 -4니까 플러스 4로 바뀌겠네. 자, 그러면 y는 -2x 빼기 8 빼기 16이 플러스 16 그러면 플러스 8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접선의 방정식이다. 자, 그럼 우리 이 녀석의 x절편과 y절편 알아야 되니까 y가 0일 때 x값, 즉 4. 여기는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일 때 y값. 여기는 8. 여기가 8이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의 길이는 4, 높이는 8. 즉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접선과 x축, y축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그럼 계산해보면 답은 16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알겠죠? 쉽죠? 전혀 어렵게 없죠. 특히 이런 도형 관련된 넓이 구해야 될 때는 최대한 그래프를 잘 그릴수록 유리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유형 14번 곡선과 원의 접선이라 되어 있죠? 문제는 499번이고요.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이 곡선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 위의 점 a는 2,3이라는 점에서 접한다. 이때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라. 자, 이건 뭐 예전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유형의 문제인데, 자, 역시 그래프를 좀 그릴 줄 알면 좀 유리한 문제긴 합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곡선 y는 2분의 1 x제곱 플러스 1, 꼭지점이 0,1이라는 건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어디로 볼로? 아래로 볼로. 한 대충 이런 형태로 봅시다. 볼 수 있죠. 자, 근데 이 녀석이 중심이 y축에 있는 원이랑, 잠깐만, 이거 이 차를 좀 좁게 그릴게요. 좁게. 너무 넓게 그려가지고. 자, 중심이 y축에 있는 점과 2,3에서 접한다. 자, 그럼 원을 어떻게 그리냐? 원을 대략 뭐 이런 식으로, 너무 대략 그렸나? 이런 식으로 이게 접하는 점이 있다는 거지. 양쪽에 원이랑 곡선이 대충 이해는 되죠? 이 접점의 좌표가 2,3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원의 중심의 y축이 어딘가 있을 거고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우리는 접점을 알잖아. 그쵸? 그러면 당연히 뭘 구할 수가 있죠? 응?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자, 일단 원의 방정식을 표현을 해줄까요? 원의 방정식. 자, 이 중심의 좌표를 모르니까 A로 잡을까? A. 자, 그러면 중심이 0,A란 거죠? 이 원의 방정식은 x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r 제곱.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해줄까요? 자, 이게 접점 2,3.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이 요 점을 지난다는 얘기죠. 2,3을. 자, 그럼 x에 2를 넣었을 때 y에 3이 나온다. 즉 2 빼기 a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은 9니까 9는 r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 해줄 만한 게 또 있습니까? 뭐가 있죠? 이 점과 이게 연결한 게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되겠죠? 원의 반지름. 알겠죠? 자, 그럼 이 점을 지나는 뭘 구해볼까요? 접선?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자, 그럼 이 접선은 원하고도 접하는 선이겠죠. 원하고.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원이 있고 이렇게 접선이 있으면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연결했을 때 반드시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뭐 해볼까요? 이 접선에 관한 걸, 접선의 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나? 뭐 충분히 구할 수 있죠. 어떻게? 곡선의 식은 완벽하니까 2차 식의 식 형태가 완벽하니까 얘를 미분쳐서 얘를 fx를 봤을 때 f'x를 구해보면 미분치면 그냥 x 끝. 굉장히 심플합니다. 미분치면 x. 자, 그럼 이 녀석의 기울기가 얼마가 되는 거다? 이 접선의 기울기가 x가 2,3일 때 2를 넣게 되면 2가 되니까 이 접선의 기울기가 2란 거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거, 접선가,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의 끈 이선가 뭐가 된다? 수직된다. 다시 얘기하면
원의 중심과 요 점을 지나는 이 직선의 기울기랑 이 직선의 기울기 곱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우리는 요거랑 요걸 지나는 요 직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나? 요 점의 좌표는 2,3이고 요 점의 좌표는 0,a지? 아, 내가 여기서 실수한 거 있네? 이 식 만들 때. y 빼기 a 제곱이 아닌데. 아, x제곱 플러스 y 빼기 a 제곱이 맞는데. 이게 맞는 거지. y축으로 이동했으니까. 참, 이 식은 내가 잘못 적었었네. 저 식이 쓸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자, 그럼 우리 일단 이 녀석 기울기 2다. 그럼 이 녀석 기울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수직이니까 이 녀석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될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죠. 왜냐면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니까. 근데 이 녀석 기울기는 2니까. 그래서 이 녀석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자, 그러면 요 점 0,a a랑 2,4 이 두 점을 연결한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기울기를 구해보면 x의 변화량 2 빼기 0분의 y의 변화량 3 빼기 a 이게 얼마가 된다? 이게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이 돼야 된다. 자, 그러면 계산해보면 2분의 3 빼기 a는 마이너스 2분의 1. 뭐 끝나지 않았나? 즉 3 빼기가 얼마가 돼야? 얘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자, 3 빼기 a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 a는 얼마? a는 4. a는 4가 되겠네요. 얘가 4. 즉 원의 중심이 0,4란 얘기죠. 자, 그럼 원의 반지름은 부하는 반지름입니까? 어차피 중심에서 이 원의 점, 여기과 거리가 다 원의 반지름이잖아. 다시 얘기하면 0,4에서 접점 2,3까지 거리. 이까지 거리가 바로 우리가 찾는 원의 반지름이다. 자, 그럼 두 점 사이 거리구나 공식 써보면 루트 2 빼기 0의 제곱, 즉 2의 제곱 플러스 3 빼기 4의 제곱, 즉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럼 루트 얼마? 루트 5. 이게 바로 원의 반지름이 된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알겠죠? 자, 이거 예전에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자주 나오던 스타일이긴 한데 뭐 알면 나쁘지 않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엔 유형 15번 롤의 정리. 문제는 505번이고요. 자,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해라. 롤의 정리. 자, 롤의 정리 뭔지 기억하죠? 어떤 경우에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a일 때의 fa랑 b일 때의 fb랑 어떨 때? 같을 때. 이 함수는 이 a, b 사이에서 그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도록 하는 상수 c 값이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롤의 정리였죠. 자, 그럼 우리는 뭘 찾으면 된다? 이 녀석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문제에서 롤의 정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양쪽 경계에서 즉 f-1이랑 f2랑 같은지 확인 또 좀 해보면 좋긴 한데 아마 같으니까 롤의 정리 쓰라고 했겠지. 뭐 물론 문제 만든 사람 즉 나를 못 믿으면 직접 해봐도 됩니다. x에 마이너스 1 넣어보면 마이너스 2 빼기 6 플러스 9 이게 f-1이고 f2는 2를 넣어보면 2의 세제곱은 8이니까 8이 16 빼기 24 플러스 9. 자, 둘 다 계산하면 1 나오나 1? 1 나오는 거 맞네요. 확인됐네요. 자, 그럼 우리가 찾는 거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다? f'C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C 값을 찾는 거다. 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미분치면 f'X는 6x제곱 마이너스 12x 뭐 상수는 사라지죠? 자, 근데 우리는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C값을 찾는 거다. 자, 그럼 이 방정식 뭐 양변 6으로 나누게 되면 x제곱 빼기 2x로 심플해지고 그 다음에 x를 묶으면은 x랑 x 빼기 2는 0. 그럼 x는 뭐 또는 뭐? 0 또는 2가 돼야 되겠네. 0 또는 2. 자, 우리가 쓸 수 있는 x값은 0 또는 2다. 이 둘. 자, 그런데 내가 일부러 이렇게 설정을 한 게 있어. 문제 만들 때.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상수 c가 존재할 수 있는 범위가 뭐였죠? c가 양적 경계 사이였죠. 포함하지 않는. 왜?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 양적 경계에서는 미분값을 구할 수가 없다고 본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 C는 절대 마이너스 1과 2랑 같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 있는 2라는 값은 쓸 수가 없다라는 거. 이거 조심하라고 이렇게 문제를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거든. 결국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값은 0이다. 이 사이 값에 0. 절대 이 양적 경계값과 같아질 수는 없어. 이 C가. 왜냐면 양적 경계에서 미분값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답은 0. 몇 번? 2번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히 뭘 조심해라? 양적 경계. 이 경계에서 C값이 나오면 안 된다. 그걸 조심하라고 만든 겁니다.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유형 16번 평균값 정리. 자, 511번이고요. 문제는. 자, fx가 2x제곱 빼기 3x 빼기 1이고요. 이 닫힌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의 값을 구해라. 자, 뭐 똑같죠? 롤의 정리랑. 다만 다른 점은 평균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어떨 때 A랑 B가 다를 때를 기준으로 생각하죠. 물론 같아지면 그때부터 롤의 정리가 되는 거고요. 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A가 있고 FA가 있고 아이고 여기 B가 있고 FB가 있을 때 이 두 점을 연결한 이거랑 똑같은 규격을 가지는 녀석이 뭐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게 바로 뭐다? 평균값의 정리다. 요 C값이 존재한다. 자, 그럼 우리는 일단 뭐부터 구해야? 이 두 점을 연결한 요 직선의 기울기부터 구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3이니까 F-1을 구해야 되겠네요. F-1. X에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2 플러스 3 빼기 1 해서 4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F3은 3의 제곱 9, 18. 그 다음에 빼기 3, 3은 9 플러스 빼기 1. 그럼 8이네? 자, 그러면 이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x의 변화랑 3 빼기 마이너스 1분의 y의 변화랑 8 빼기 4가 되니까 계산해보면 얼마? 4분의 4니까 1이 되네. 자, 그럼 우리는 뭘 찾는 거다?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될 때의 C값을 찾는 거죠. 자, 그럼 F'X 미분치게 되면은 2는 앞에 당겨주면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상수는 사라지고. 자, 근데 우리는 이 녀석이 여기다 C를 넣은 거. 즉 4C 빼기 3 얘가 얼마가 되게 원한다? 1이 되는 걸 찾는 거다. 자, 그럼 넘겨보면 4C는 얼마? 4C는 4가 되니까 C는 얼마? C는 1. 자, 얘가 주어진 범위 이 사이에 존재하는 거냐? 아, 물론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경계는 빼고 생각해야 돼. 마이너스 1과 3은 빼고 그 사이가, 즉 C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서 존재하는 거죠. 근데 이 녀석이 그 범위를 만족하나? 만족하네요. 그러면 C는 얼마? C는 1. 끝. 자,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풀면 되는 거죠. 평균과 정리를 오로지 그냥 사실 똑같은 내용이죠. 따지고 보면. 자, 알겠죠? 자, 넘어갈게요. 자, 이번 단원의 마지막 유형 17번 평균값 정리 그래프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문제는 520번이고요. 함수 y는 fx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닫힌 구간 마이너스 3과 5 사이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 상수 c가 몇 개냐? 자,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 마이너스 3과 5에서의 직선의 기울기, 즉 마이너스 3, f-3 요 점과 5, f5 여기 요 두 점, 요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요 직선과 동일한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의 접점 좌표를 찾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찾아보면 일단은 여기 어딘가에 내려가는 어딘가 여기 하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씨, 좀 비슷하게 그려야 되는데 한 이쯤 이렇게 여기 어딘가에 있을 것 같고요. 한 개.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다가 여기 꺾이는 지점 여기 어딘가에서 역시 비슷한 향이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여기 세 개. 그 다음에 여기 네 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 어딘가에서 한 개 있을 것 같네. 5개. 그래서 총 몇 개? 5개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프 봤을 때. 요 점과 요 점을 연결한 거. 요거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는 접선이 여기 지워졌는데 여기 한 개 더 있죠.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알겠죠? 그래서 C의 개수는 몇 개다? 다섯 개다. 다음 몇 번? 4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프 보고 판단할 수도 있죠. 평균과 정리를 롤러 정리 같은 경우에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번 단원의 문제 다 풀어봤고요. 유형별로. 이제 빨리 또 다음 단원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업 끝!